내 몸에 돌이 있다?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겼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요로결석이란 쉽게 말해서 콩팥에서 요관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돌, 즉 결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 심하면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고통이 상당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땀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자. 네, 다가오는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식중독과 온열 질환, 무지외반증, 그리고 대상포진, 더불어서 이 요로결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은 그 가운데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죠.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재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면은 교수님, 그 요로계에 딱딱하게 이 돌처럼 딱딱한 결석이 생긴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1700년도를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요. 가장 화면 왼쪽에 보이는 분이 당시의 의사로서 요로결석, 특히 방광결석을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로결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람들을 많이 괴롭혀왔고, 또 현재도 지금 요로결석으로 질환 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요로결석이라는 것은요,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 특히 이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이렇게 소변이 지나다니는 길에 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결석이라면 소위 말하는 돌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돌이 생겨서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요로결석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 명칭이 다 다른데요. 먼저 콩팥 안에 생기는 결석을 신장결석, 그리고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생기는 것을 요관결석, 그리고 방광 안에 생기는 방광결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보면 요로결석을 앓았다, 또 지금 앓고 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아주 흔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또 대부분 보면은 여성들보다 남자분들이더라고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질환인가 봐요. 예.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발병 현황을 봤을 때요, 이 요로결석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은 유병률이 0.57%, 연간 1000명 중에 5명에서 6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거의 25만에서 30만 명 정도가 연간 발생하는 아주 흔한 질병이고, 평생 유병률도 11.5%입니다. 즉 평생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살면서 생길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역시 재발률조차 높아서 5년 내 재발률이 21%, 외국 같은 경우는 50%까지 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5명 중에 1명은 5년 이내에 재발하는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따르면은 이게 연간 치료 인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인원인데요. 연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019년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약 15만 명 정도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생기는 나이대를 보면요, 먼저 아주 어린 나이에는 좀 드문 편입니다. 오히려 잘 생기는 나이가 45세에서 49세 사이에 남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남자는 50에서 54세, 여자는 55세에서 59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별 발생 비율은요,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한 2~3배 정도 더 많다고 보고됐지만은 최근에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한 1.5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요로결석을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통증이 이게 엄청나서 진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교수님,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요로결석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예, 요로결석은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그 통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3대 통증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먼저 동반을 하는데요.
옆구리나 아랫배 그리고 생식기 주위에 아주 큰 통증을 유발해서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실 때 기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씩 관찰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결석 위치가 이렇게 방광 쪽으로 가까이 내려올수록 이 아랫배 쪽에 통증이 심해져서 마치 소변이 마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관을 긁어서 그리고 콩팥 안에서 콩팥 점막을 긁어서 방광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석에 의한 자극 증상 때문에 소변에 유관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벌건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결석이 배출되지 않고 요관 안에서 막혀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통증과 콩팥과 위장관이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 통증이 있을 때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 복부 팽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십니다. 또 결석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요관 안에 멈춰 있는 경우에 요로에 요가 정체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게 되면은 그런 소변에서 감염이 일어나게 돼서 그런 감염 증상으로 고열이나 안 그러면 오한 그리고 폐혈증 같은 요로 감염 증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신장 결석이나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나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요로 결석의 치료가 늦어지거나 빨리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요로결석이 흔한 데다가 또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결석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데요. 교수님, 이걸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로결석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암 같은 그런 악성 질환은 아니지만은 그런 악성 질환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로결석이 위험한 것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통증이 굉장합니다. 3대 통증이라 그랬는데 심근경색이나 출산, 요로결석의 통증은 거의 가장 아픈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요로결석은 이제 출산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뱃속에 10개월 정도 있다가 나갈 때, 특히나 출산이 될 때 이제 통증을 느끼듯이 요로결석 역시 결석이 만들어졌다가 배출될 때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는 거라서 역시 산통이라고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변이 빠지지 않고 정체된 경우에 고열이나 심한 경우에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감염의 아주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생겨서 감염이 생긴 경우에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에 의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결석이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결석이 계속 막혀 있을 때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나중에 결석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기능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석의 진단과 치료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요로 결석이 왜 생기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 제 주변에 보니까 통풍을 앓는 분들한테 잘 나타나던데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로 결석은 통풍을 앓으시는 분한테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요산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요로 결석의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진 게 없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인자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로 결석의 치료와 예방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더운 날씨, 건조하고 더운 날씨에 잘 생깁니다. 특히나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되는 날씨, 7월에서 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저희 대구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더운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분들도 이 요로결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습관, 특히 수분을 적게 드신다거나 물을 적게 마신다거나 소금을 많이 드시는 것, 즉 짜게 드신다거나 그러면 너무 고기 위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요로결석이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나 아까 말씀하신 통풍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요로결석은 유발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참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될 텐데 소변 검사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일 것 같고 교수님,
또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요로결석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늦어져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무엇보다도 검사를 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이 아파서 오시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력이나 증상을 통해서도 진단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피 검사나 소변 검사 등을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진을 찍어서 쉽게 말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게 단순 X선 촬영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정상인의 X선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결석 환자의 단순 X선 촬영 소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는 이게 희게, 아주 희게 여러 개가 보이는 것이 콩팥 위치에 보이는 저런 부분들이 결석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단순 X선 촬영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결석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 X선 촬영만으로는 모든 결석을 다 진단할 수는 없고요. 경정맥 신우조영술이라 그래서 이런 단순 엑스레이 촬영과 조영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특히나 왼쪽 콩팥에서 내려가는 소변이 결석에 의해서 내려가지 않고 콩팥이 붓는 이런 좀 더 추가적인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같이 이런 엑스레이 촬영이 힘드신 분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더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으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 저희 CT라고 하죠. CT가 가장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CT를 통해서는 결석의 위치나 그리고 단단함, 그리고 결석의 부피, 그리고 우리 3D 재건을 통해 가지고 돌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로결석의 다양한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요로결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뭔데? 술 냄새가 나 너. 자기 혹시 술 마셨어? 그래. 맥주. 내 맥주 한잔 했다 왜? 진짜 정신이 있나 없나? 통풍 있는 사람이 무슨 맥주고 맥주? 또 발가락 아프다고 또 난리 날 거지 또. 아프면 약 먹으면 되잖아. 진짜. 아니 아프면 약 먹지가 아니지. 꾸준히 먹어야지. 증상 있을 때만 먹는 게 뭔 효과가 있겠노?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아니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술밖에 없다. 이 술. 아유 진짜 동네 사람 다 깨겠다. 조용히 해라 정말. 술을 먹으려고 곱게 먹지 진짜. 그냥 조용히 자라 자. 이 봐라 이 봐. 아니 집에서도 내를 이래 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무시 안 나고 배기라. 아니 또 무슨 소린데 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나이만 자꾸 한두 살 먹어가고 아니 이 친구놈들은 뭐 청약이니 뭐니 됐다고 다 자랑하지. 그러고 뭐 주식을 해가지고 뭐 돈을 떼돈을 벌었다 하지. 그러고 뭐 역세권 있는데 사니까 이게 막 아파트 값이 막 소리가 나게 이렇게 막 올랐다 하는데 나는 돈도 없어가지고 주식도 못해. 그렇다고 뭐 이 집, 이 코딱지보다는 조금 크지만 어쨌든 이 집이 내 집도 아니야. 전세지 전세.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싶다. 자기야, 자기 아직 젊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사라지는 게 돈 아니겠나. 아니 보기 진짜 민망해 죽겠다. 염치도 없다.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는 무슨 다 도움이 되는 소리 보고 잔소리를 하지 또. 그러지 말고 통풍 있는데 자꾸 맥주를 마시면 어떡하노? 다 이유가 있다. 선민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 없는 게 어딨겠노? 또 무슨 이유인데 진짜. 그런 게 있어.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의 이 말 못할 고통을. 말 못할 고통 그 뭐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또 뭔 소리인데 또 어디 아프나? 하여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니까 진짜. 통풍 있지, 당뇨 있지. 요로결석 있지. 뭐? 요로결석? 그래 요로결석. 아니 내가
막 옆구리가 막 갑자기 땡기고 배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내가 병원을 딱 갔어. 근데 요로결석이 딱 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빼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맥주를 마셔야겠지. 왜? 맥주를 마시면 이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잖아. 그럼 맥주를 먹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빼다 보면은 이 요로결석 이 돌덩이가 이게 뚝뚝뚝 빠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맥주를 마시는 거야. 그러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땠노? 당연히 오빠한테는 그래 통풍에는 맥주가 안 좋고 고쳐야 돼요 요로결석. 물을 마시는 게 아가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통풍이 안 생기지. 더 빨리 낫지. 물? 물 마시면 그럼 취하나? 나는 오늘 좀 취하고 싶은 밤이에요. 맨날 술이야! 너를 고 이렇게 내가 왜? 까짓거 노래 불러보자. 동네 사람 다 깨게. 맨날 술이요. 잠깐만 인터컴 온다. 쉬야 조용히 해줘. 경비실인가 본데요. 빨리 책임져요 빨리. 너를 고 이렇게 내가 좀 조용히 하라고. 슬픔이 차오르서 쫓겨나겠다. 집 알아가야 되겠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맥주를 마시면 요로결석에 도움이 된답니다. 두 분 맥주 평소에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오늘 문제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정답 마시나 봐요. 아니 O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맥주를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로결석도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요? 네. 정답 O. 만약에 맥주가 도움이 된다면 맥주 회사에서 분명히 광고를 했을 거예요. 도움이 요로결석 된다고. 빠진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광고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주변에서 그런 사례자를 만난 경험도 없거든요. 맥주에도 이게 알코올이 있으니까 오히려 많이 먹으면 이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물을 먹는 게 자연 배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말은 X가 정답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려운데요? 누가 정답이에요, 예. 교수님? 두 분 말씀 다 반반 정도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맥주란 것에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맥주에는 이뇨작용이 있고 맥주가 이뇨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맥주를 단기간 아주 용량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돌이 걸려 있는 경우, 즉 결석에 의한 폐색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빠져나가는, 특히나 크기가 5mm 이하의 작은 결석들은 잘 빠져나가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맥주 같은 경우는 이 탈수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알코올 종류에는 모두 결석 성분을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맥주가 장기적으로 평소에 그러니까 맥주나 술을 많이 드시는 거는 요로결석의 예방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맥주를 마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결석이 자연 배출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후에 탈수 현상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요로결석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집까지 들리면은 딴집에도 들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장 가서 해야지 시끄럽게 사람들한테 민폐라니까. 그러니까요. 미치겠다 정말. 물 튀기지 마라. 왜?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었지. 아니 근데 줄넘기를 하려면 저기 운동장 가서 하든지 왜 아파트에서 하도 사람들 시끄럽다 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뭐 코로나인데 이해해주지 않겠나? 아니 뭔 소리고 진짜. 저 한적한 데 가가지고 줄넘기 하면. 근데 왜 줄넘기 왜 하는데? 언니 곧 여름이잖아요. 대봐요. 저 살부터 빼야 돼. 살부터 빼야 돼. 아이고 사도 난만하네. 야 니나 좀 줄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좀 다이어트를 해라. 참, 나 아직도 못하고 아는 척한 건데. 아니 이게 줄넘기를 이렇게 막 뛰어봐. 응? 그러면은 이 요로결석이 이렇게 통 하고 빠져나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줄넘기를 하는 거지. 뭔 헛소리고 진짜. 아이고 뭐 상처 나면 된장이나 뭐 고추장 바르라는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거 아이가 그거는. 병원에 가야지. 병 있으면 병원에 바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았죠. 그러니까요. 저렇게 갑자기 줄넘기 하다가는 횡문근 융해증 와가지고 병원에 간다니까. 제 친구 이해 있잖아요. 횡문근 융해
우울증 와가지고 막 소변에서 콜라처럼 막 콜라색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며칠을 고생했다니까. 아이고, 야, 네가 원체 근육량이 없어서 간다.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오빠 은근히 근육질이거든. 근육 봐봐. 오빠 은근 근육질이야. 이 봐봐 이거 근육. 어디 근육?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우 정말 황당무계하네 정말. 아니 그럼 나하고 살맛대고 사는 그 남편은 당신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이 봐라 또 선미 앞에서. 야, 내가 선미 앞에서 이거 홀딱 벗어가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괜찮다. 안 되겠다. 줄넘기를 하러 가서 가야지. 잘됐다. 자기야 가서 그 점심하고 저녁 해결하고 돼. 안 들어와도 된다. 어머니 집에서 아예 살든지. 알겠지? 아니 내가 그랬잖아. 내 친구 미애처럼 그 근육이 녹는 건가. 아무튼 횡문근 융액증 그 걸린다니까. 갑자기 운동하지 마라 무리해서.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런 거 안 걸린다고 운동을 해야 빼지. 그러고 뭐 나가. 나 많이 안 나갔던데 그냥 내 운동하면 이렇게 해서. 아이 그 운동해야지. 그 빠지지. 빨리 어머니 집 가가지고 일도 좀 도와드리고 저기 옆에서 좀 발동무도 해드리고 어머니 푹 눌러다가 거기서 이제 줄넘기도 빡빡빡빡 하고 온나. 싫거든. 나 그냥 여기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아우 정말 진짜 빨리 나가. 빨리 줄넘기. 싫다.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 참아라 진짜. 아유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운동 중에서 줄넘기를 하면은 요로 결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답니다. 줄넘기를 하면 빠져나간다. 맞는 얘기일까요? 줄넘기를 여기서 직접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줄넘기 하면 이제 뛰는 운동이니까 당연히 이 콩팥이 좀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로 결석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은데요? 제가 또 한 줄넘기 하거든요. 줄넘기를 굉장히 잘 뛰는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줄넘기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 뭐 당연히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소변색이 진해지겠죠. 줄넘기를 할 시간에 교수님 빨리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정답 X 같아요.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에도 역시 두 분 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반반씩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줄넘기나 뜀뛰기 그리고 저희 왜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진동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결석이 아주 작은 경우에 콩팥 안에 있는 결석을 배출하는데 일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 연구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결석이 빠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운동이나 뜀뛰기만으로는 모든 결석을 다 배출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너무 과도한 운동은 탈수를 오히려 일으키기 때문에 결석의 배출에는 또 결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기도록 하는 데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결석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콩팥 부위가 자극돼서 결석을 배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보다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요로 결석 어떻게 치료하면 빨리 나을까요? 결석은 진단 방법도 많고 이렇게 원인도 여러 가지라서 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보통은 보존적 치료입니다. 자연 배출이 가능성이 있는 작은 결석, 소위 말하는 저희 5mm 이하의 결석들에서는 다량의 수분을 섭취한다든지 그리고 진통제 같은 거를 먹어서 일단은 결석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수술적이나 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먼저 돌을 먼저 녹여보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결석들이 재발을 잘 하는 걸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약물 용해요법을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로 결석의 시술이나 수술을 포함한 치료 중에 80% 이상 치료를 하고 있는 방법이 체해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선 장비가 있는 장치 위에 환자분이 누워서 결석에 대한 좌표를 정하고 타겟을 정한 다음에 샥웨이브라 그러는 어떤 초음파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결석의 위치에 에너지를 가해서 결석이 자연 배출되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처럼 결석이 콩팥 안에 있는 경우 이런 웨이브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주고 결석이 아주 작은 크기로 대해서 저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체해 충격파 세석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요, 일단은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 치료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 시술이 가능하고
응급으로도 많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취가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 같은 마취가 필요 없고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결석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 위치가 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최충격파 세석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수술 장비와 수술 기구들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 요즘 최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경요도 수술입니다. 바깥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진입한 다음에 그 내시경을 통해서 돌을 에너지를 통해 뭐 레이저나 안 그러면 공기압을 이용한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돌을 파쇄를 시켜서 꺼내는 방법. 그렇지 않고 또 결석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콩팥 쪽에 옆구리 쪽에 1cm 정도의 절개만을 가해서 그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콩팥 내 아주 큰 결석들을 제거하는 경피적 신장 결석 제거술. 또 이런 내시경 수술이 안 될 때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 같은 이렇게 최소 침습적인 수술로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까지도 안 되는 경우에 개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복 수술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에도 아주 큰 상처가 나게 되고, 또 수술을 한번 한 경우에는 결석처럼 이렇게 재발을 잘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재수술을 같은 부위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요관 내시경 수술들입니다. 이런 수술들은 바깥에 절개가 없이 요도를 통해서 저런 내시경이 요관 안으로까지 침투를 해서 요관 내시경 하에 레이저로 저런 결석들을 파쇄해서 꺼냅니다. 요관뿐만 아니라 콩팥 안에도 이렇게 돌이 작은 결석들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연성 요관 내시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굽어질 수 있는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콩팥 안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레이저로 결석을 파쇄해서 빼내는 그런 시술도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굉장히 큰 결석 같은 경우에는 저런 내시경 방법만으로는 다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콩팥 쪽으로 우리가 절개를 가합니다. 특히나 옆구리 쪽에 1cm 정도 절개를 가해서 콩팥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롱을 넣어서 대롱 안으로 내시경이 들어가서 레이저로 돌을 깨서 빼내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석의 크기가 이를 보시는 바와 같이로 아주 큰 경우에도 그걸 아주 큰 덩어리째 꺼낼 수 있는 게 경피적 신장 결석 제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측에 결석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양측 콩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런 결석의 경우에도 저런 경피적 신결석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과 비교하였을 때 역시 이 내시경 수술은 바깥에 절개 부위도 훨씬 적고, 또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돌이 혹시나 재발했을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내시경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광에도 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이 심해서 소변 배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방광 안에 소변이 저류가 되면서 결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방광이나 요도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저렇게 돌을 다 레이저나 다른 절석 기구를 통해서 파쇄를 해서 꺼내는 방법들도 요즘엔 다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시경 수술들의 장점은요, 일단은 치료를 한 번 했을 때, 그러니까 최충격파 세석술에 비해서는 치료를 첫 번째 했을 때 치료 성공률이 높고요. 그래서 한 번의 치료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돌을 직접 직시야에서 보면서 제거해서 돌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의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알게 되면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돌이 아무리 단단한 경우더라도 이 레이저로 다 부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의 성공률이 높은 점이 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로결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고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로결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원인도 너무나 다양하고 생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이상, 물로 따지자면 10컵 이상을 섭취해서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소변 안에 특히나 이제 결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했을 때 소변 내에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여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결정일 때 소변으로 저절로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3리터를 드실 수 있으면 3리터까지도 많이 더 드셔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특히나 땀을 흘리는 여름철, 또 우리 대구같이 아주 더운 지방 계시는 분들은 신체 활동 시에 더욱 더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결석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식이요법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식이요법을 봤을 때 염분 섭취 자체를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주셔야 결석이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너무 고기 위주의 식단 보다는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해서 돌들이 잘 생성되지 못하고 저절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런 경우에 또 약물을 써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연산 제제나 또 이뇨제 또는 결석 성분을 만약에 알 수 있다면 그 성분에 따른 치료 약물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마다 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는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생각하시기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 칼슘석이 가장 많고 흔하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결석이 잘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칼슘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은 요로결석이 훨씬 더 잘 생기고 그리고 뼈에서 부족한 칼슘을 뼈에서 다 뽑아서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나 멸치 같은 식품들을 특별히 제한하실 이유는 없고요. 오히려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 주는 것이 요로결석의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허리이제 요로결석을 방치하게 되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 신부전까지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또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요로결석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재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